이제 내일 오전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됩니다. 특히 4위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들 하는데요. 4강행 막차 티켓 경쟁 후보 중 한 분이죠.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인터뷰는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예비 경선 4강 결정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되죠.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4강 안에 드실. 첫 아기 태어날 때 예, 떨리던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첫 아기는 잘 태어났잖아요. 잘 태어났죠. 그 잘 될 거라고 느낌이라면? 믿습니다. 현재 판세를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냉철하게 판세를 읽을 그 상태가 아니죠. 당사자시니까요. 예. 네. 자, 원희룡 예비 후보 하면요. 사실 뭐 늘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20년 전 남원정 보수 혁신의 아이콘. 20년간의 보수 혁신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애는 썼는데 예. 이룬 거는 부족하죠. 아하. 하지만 방향은 맞았고요. 네. 이제 그동안 경험과 세월도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아하. 그런 사이클이 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저희 세대들이 상당한 충격, 신선한 충격도 받았고요. 아, 보수 정당 독재 권력이 이제 물러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젊은 분들이 스스로의 혁신을 외치고 개파 정치 타파를 외치고 깨끗한 보수,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는 모습에 상당한 그런 신선한 충격도 받았었는데요. 왜 성과가 안 나고 결국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 영어의 몸이 되시는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졌을까요? 더 용기 있게 몇 걸음 더 나서야 될 때 네. 주춤거리거나 주변을 살피거나 아니면 자기 검열을 하거나 이랬던 네. 스스로의 한계가 우선 가장 큰 것 같고요. 자기 반성이십니까?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고쳐야 발전이 있는 거고요. 네. 뭐 상황적인 요인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한계 그것은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네. 자기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네. 그런 스스로의 자기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또 하나 역시 원희룡 후보 나오시면 당연히 여쭤보는 게 제주도와의 관계입니다. 제주도가 낳은 어떻게 보자면 가장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삼선 의원을 하신 이후에 제주도지사직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중앙에서 계속해서 중심에 서라. 왜 고향으로 오느냐? 이러한 이제 시선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선택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얻은 것은 경험이고, 네. 예, 또 잃은 것도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도 좀 약해졌고, 네. 저 스스로 이 하루하루 그 격렬하게 살아 움직이는 정치 현장에서의 감각도 좀 약해진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그게 과제로 남겠죠. 대신 네. 거기서 쌓았던 경험 그리고 제주라는 그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다가오는 세계의 미래를 네.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을 실천했던 네. 그 경험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소중한 자산과 경험도 얻으셨는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제주도지사직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성과도 많으셨겠고 제주 발전에 기여도 많이 하셨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중국 자본의 어떤 침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우려와 비판도 있었고요. 미완성 상태에서 또 제주도지사직을 떠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잘된 선택으로 결정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도의 어떤 중국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 초부터 과감하게 차단해서 어허. 그것을 지켜냈고요. 예. 이것을 거꾸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것은 모르고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알고도 공격하는 것은 아하. 그건 나쁜 겁니다. 네, 사실관계가 다른 사실관계가 거다. 다르고 네. 제주도민들은 다 알고요. 예. 환경도 제주도의 근본 자산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다. 네. 그리고 이것을 미래에도 지키기 위해서 탄소 없는 섬, 네.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모델로 네. 끌어올린 게 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서 네. 모든 걸 던져서 제 영혼을 바쳐서 이뤄냈고요. 네.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제2공항이라든지 제주도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든지 예.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어지고 있는 현안인데 마무리 못 지은 것은 제가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예. 저는 어차피 정권 교체가 너무나 절박하기도 하고 네. 정치에는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 때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제주도에서 다 뼈를 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특히 제주도민들께. 네. 네. 지금 정권 교체라는 절박한 상황이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아무래도 그 뜨거운 현안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발 사주 의혹, 소위 말해서 또 다른 하나는 대장동 의혹입니다. 원희룡 예비 후보께서는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두 건 모두 검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든다기보다는요. 네. 시간 끌지 말고 네. 성역 없이 철저히 집중 조사해서 예. 결론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사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국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과 정당이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 권력이 사유화된다든지 이렇게 남용된다든지 또 이게 또 정치, 정당이라는 영역에서 이 삼권 분립이 된 검찰 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든지 이건 둘 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거든요. 네.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론을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을 보시면 오늘 공개된 녹취 파일까지 포함을 해서요. 과연 실제로 손준성 검사 혹은 다른 검사가 실제로 김웅 의원과 함께 우리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사적으로 검찰력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흔적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셨을 때?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네. 증거와 네.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다면 네. 그것을 밝혀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어쨌든 주의 있게 지켜보시고 네, 양쪽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이걸 회피하거나 감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한 축입니다. 대장동 사건 역시 전직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검사 얘기도 나오고 FIU에서 경찰에 통보한 5개월 전 그 당시 관련된 것도 부부장 검사 파견된 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너무나 많은 이 세부적인 단편적인 사항들과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네. 국민들께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 거기다가 이 정당의 진영에 따른 입장에서 이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니까 너무들 헷갈려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우선 본질은 대장동 개발의 엄청난 이익을 네. 화천대 유에다 몰아준 이게 본질이다. 아하. 그리고 이 몰아준 그것을 유동규가 집행을 하고 네. 또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설계했다고 보는데 이것들을 밝혀내는 것 네. 그리고 이것을 일찌감치 경고했던 이재명 지사의 친형 예. 이재선 씨의 당시에 이게 이권 개입이었는지 거꾸로 이권들의 비리를 경고한 공익 제보자 네. 의인이었는지 이게
핵심적인 세 가지 의혹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돈들이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판결에 어떤 영향 또는 거래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숱한 그 사건들에 대한 엄청난 그 변호사 비용,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것들이 저는 하나로 연결된,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한 틀은 화천대유는 비자금 조성센터 및, 그러니까 비자금 출납센터 및 이재명 지사를 위한 사설 로펌으로 작동된, 네. 이게 본질일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의혹점들이 이렇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네. 설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천대유 일타 강사라는 강사. 별명까지 있는데요. 저는 뭐 이것을 강의하고 평론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 이 이재명의 거짓말과 비리를 밝혀내야 될 저는 정의의 사도로서 예. 사명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변호사 비용에 대한 폭로도 나왔고요. 이 5가지 의혹점들에 대해서 네. 앞으로 계속 이건 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뱉었던 말들이 있고 네. 해왔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네. 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 많은 스스로 감당 못할 사건들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글쎄요, 둘이 똑같진 않겠지만 고발 사주 의혹은 여당에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연결을 계속 주장을 하고 비판 공격을 합니다. 대장동 의혹은 여당의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어서 비판 공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분이 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유사한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중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죠. 네. 양쪽 다 예. 철저히 파헤쳐서 그 증거와 네. 우리 합리적인 이 상식적인 판단에 맞춰서 국민들이 예. 명백히 판단을 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설사 이것을 뭉개고 시간 끌고 해서 어느 쪽이든 당선된다 하더라도 예. 진실은 숨길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적과 그 책임으로부터 과연 우리나라 국정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 점에서는 네. 진실을 밝혀서 대통령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 국민들 네. 위대하기 때문에 예. 한 달 아니면 몇 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밝혀서 네. 깨끗한 상태 위에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저히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을 하고요. 우선 검찰 수사부터 철저히 해라. 아하.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인 거죠. 예. 그럼 원희룡 후보께서 보시는 지금의 검찰 수사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입장이 있으셔야죠. 예비 후보시니까. 핸드폰도 분실하고. 네. 그리고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아하. 정영학 회계사가 예. 자기 녹취록과 서류와 돈뭉치 사진을 들고 검찰에 가서 제보하니까 할 수 없이 수사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하. 이게 이 FIU 네. 이 금융정보 이 분서원에 네. 이게 벌써 5개월 전에 뭐 용산경찰서, 분당경찰서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 이렇게 다 정보가 예.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그냥 갖다 줬는데도 5개월 동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네. 검찰, 경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네.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촉구를 하지만 예. 특검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검 아하. 안 하더라도 우리는 네. 양심선언과 시민수사단에 의해서 네. 거짓말이라는 것, 의혹 그리고 이게 명명백백히 네. 설사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이걸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네. 우선 저부터 밝히겠습니다. 예.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은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철저히 해라. 네.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네. 하면 되겠죠. 특검을 시간 네. 끌면 우리가 시민수사단에서 밝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부터 예. 이 대장동 비리 특별팀을 제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캠프 내에 네. 이미 많은 제보와 많은 이 증거에 대한 추적이 아하. 하루가 다르게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 사설 탐정단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이네요. 예, 우리 시민 네. 시민 정의 추적단이죠. 아하, 시민정의 추적단이요. 네. 자, 이제 다시 내일 오전에 결과 발표될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8월 달에 저랑 전화 인터뷰 하실 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외부 영입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정책과 비전은 없이 계파 정치를 먼저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토론이 좀 진행됐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좀 그동안 경험도 쌓이고 적응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토론 양상 지켜보시면 아셨겠지만 실제 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선 네.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시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네. 서로에 대한 말꼬리 잡기라든가 뭐 이게 무슨 뭐 손바닥에 뭘 그렸니 뭐 무슨 뭐 이 그 역술인들을 만났니 뭐 네. 아니면 서로 망신을 주기 위한 뭐 퀴즈 문답식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8명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토론의 수준이나 토론의 초점 자체가 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게 집권을 할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에 맞는 품격인가 내용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네.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국민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뭐 그러한 문제,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모습으로 일관되는 모습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내일 오전에 좋은 결과 나오면 네. 이후에 또 토론을 통해서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국민께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그 4강 토론자로서 토론의 수준을 토론의 품격을 높이고 네. 이재명의 비리를 밝히고 네. 정권 교체 원팀의 화합을 예. 중심 잡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